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무셔. 진짜 범이 내려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호환마마 범보다 무섭다는 경제의 난. 용감한 진짜 기자 최경영 기자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가짜 정보, 허무한 예측은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토실토실 채워주고 싶은 최경영 기자와 함께 오늘도 경제 잡으러 가시죠. 꺼진 한두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유튜브에서 수억 뷰를 기록하고 있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많이 들으셨죠? 예. 저도 이게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범이 내려온다. 예. 이번 주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 전도사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네. 예. 제 짝꿍 오윤혜 씨 네.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존니 대표님 예. TV로만 뵀다가 예. 그때 라디오에서 한번 뵈고 그 그렇죠. 뒤부터 아주 TV만 틀면 나오시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연예인 본 느낌이야. 연예인분들보다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저희 KBS 그 최경영 경제쇼를 예. 통해서 예. 입봉하셨다. 저는 방송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예. 얘기예요. 예. 경제쇼가 낳은 스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니 대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오윤혜 씨도 네. 언제였던가요? 한 달, 두 달 전인가요? 네. 출산이? 언제 했냐고요? 예. 아예 한 달, 이제 거의 2달 되어 가죠? 한 달 반 됐어요. 그때 산후조리원에 오래 네. 있었죠. 네, 2주 있었어요. 존니 대표께서 네. 산후조리원에 어머님들 대상으로 진짜 강연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요? 아니, 사실은요,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그 유태인들은 13살부터 그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3살부터 성인이라고 대접을 하고, 그때부터 친척들, 친지들이 다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13살부터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유태인들의 경제적 부를 이룬 거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해요? 아직도? 그럼요. 그래서 1살 때부터 1살이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더 보여주자. 유태인은 13살부터 하는데 한국은 1살부터 하자.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어요. 네. 근데 100% 거절당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아니고. 그 옛날에 한 2년 전에. 2년 전에. 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1살 때부터 투자하면 유태인보다 훨씬 더 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고 대한민국에 한번 보여주자. 한국 사람도 한번 한다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금융에 대한 특히 주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거절을 당했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그렇죠. 근데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공감한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와달라. 부산 예. 산후조리원에서.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려고 하는데 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아유. 모유수유 어떻게 하는지, 이유식 언제 먹이는지 네. 이런 거 강의하는데 이런 경제 강의 오면 얼마나 오래 있어요? 보통 한 2주? 2주를 있는데 하루 네. 24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너무 네. 따분하고 그렇죠. 그런 강의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막 주식 붐이 일었을 때 경제 강의 있었으면은 엄마들 난리 났죠. 그럼요. 그러면서 그 산후조리원 또 동기들끼리 또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 공유하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굉장히 고문적인 게 임신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어디 대표님한테요? 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아이를 위해서? 저도 강화문 네. 갔었어요. 대표님 말씀 듣고 그랬나요? 퇴짜를 맞아서
문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왜? 아니 그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은 가지고 가야 될 서류가 있는데 맞아요.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번호가 다 나와 있는 맞아요. 예. 그거를 그러셨구나. 예. 퇴짜 맞았습니다. 아니요. 야, 오늘은 예. 존니 대표님께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네. 예.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제 금융교육을 우리가 이게 시킬 수 이 있는지. 자녀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니요. 성인도 자식이죠. 성인도? 문제가 많아요. 저도 해당이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우도 음. 이제 요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금융의 중요성, 금융 문명이 탈출해야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30대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어떤 유튜버가 그러는데 노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투자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거 다 소용없어. 다 그 어떤 심한 경우는 그거 다 사기야.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그 오해, 잘못된 투자, 잘못된 금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부 간에도 남편은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아직 설득이 안 되는 경우, 또 네. 반대인 경우 그렇죠. 그게 너무 많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 뭐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부동산이 그래도 최고야. 이게 뭐 일종의 가치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념이라는 게. 근데 그 가치관이 오랫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편견을 또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편견을 깨는 거는요 과학적인 근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가? 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아예 안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아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그런 교육은 아예 그쵸. 그걸 금융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전형적인 금융 문명 국가인 거예요. 경영학과 나오지 않고서야 주식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죠. 그죠? 경영학과 나와도 나와도 안 안 가르쳐요. 할걸요? 나와도 안 거기서도 안 가르쳐줘요. 네, 주식에 대한 편견이 거기까지 깨지를 못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하고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주식을 거의 범죄자 같이 생각을 해요. 아 정말요? 예, 네, 저축만 하는 거군요. 너는 공짜로 네.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 진짜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맞아. 예.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내 육체만 가지고 음. 열심히 그 육체로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네.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식 투자해서 벌면 너 그거 공짜로 맞아. 가만히 앉아서 예, 그냥 가만히 클릭만 앉아서 보는 하니까. 거니까 너는 그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걸 어떻게 보면 숨겨요.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럽게. 예.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IMF 이전 환란 위기 이전에는 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지금도 예.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미국한테 또 먹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외환위기 때 미국은 정반대죠. 미국은 돈이 일하게 해라.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가르치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예.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렇죠.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아니야. 학교에서 미국도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그렇게 사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죠. 금융에 대한 선전도 많이 하고 TV에서도 노후 준비해라. 우리 그 금융에 투자함으로 해서 주식에 투자함으로 노후 준비해라. 또 정부 정책도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주게 하고 그런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걸 그 쉽게 접하게 되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 자녀한테 이제 교육을 그래서 시켜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왜 한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가?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그건 그게 아닌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죠. 맞아요. 아주 근면하지만 예. 한국 사람들은 은퇴를 못 해요. 그 돈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에 30년 일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한 2억 정도
1억 정도 받고 나오잖아요. 퇴직금이요? 퇴직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지금 정확히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심지어는 이제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 다 써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네. 국민연금만 받고 또 생활 절대 불가능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네. 자녀들도 똑같아요. 경제 독립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 손자도 손 대대로. 그러니까 3대가 가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네.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는 이제 금융 문명의 대가를 치른다고 그래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대가를 안 치를 방법을 오늘 그렇죠. 전희 그렇죠.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같이 해야 되고 네. 그 주식이라는 게 뭔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주식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노준비하기에 가장 유일한 수단이에요. 정말요? 그렇죠. 노후 준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 노후 준비.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네. 예.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업에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기업의 직원들이 내 노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시작한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 직원이 이제부터 내가 그 내 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야 되죠. 주식을요? 네. 오늘 이번에는 내가 10만 원어치 샀지만 100만 원어치 사고 이제 200만 원어치 사고 네. 끊임없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계속 사야 된다. 네네. 예. 그 여유자금으로 사야 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돈이 지나가는 게 뭘까요? 부동산. 사교육비죠. 사교육비. 네. 예. 사교육비죠. 네. 그거는 정말 치명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쵸. 좋은 데 취직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나요?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된 거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그래도 돈은 잘 벌던데.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우리가 가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국영수를 잘하고 못하는 거와 그 아이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거와는 1%의 연관성도 없어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예, 거와 그 아이가 국영수를 부자가 잘하는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 직장은 그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면 공부 잘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는 좋아하는 애만 하면 돼요. 공부를 좋아하는. 네. 근데 모든 국민들이 그 아이가 공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돈을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그 아이를 위해서 주식이나 펀드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30살 좀 되면 적어도 한 10억쯤 있어요. 그럼요. 몇 살 때까지요? 뭐 어렸을 때부터 요새는 뭐 3살짜리도 과외를 한대요. 그 20년을 사교육비를 꾸준히 네, 그렇죠.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40%가 창업을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0%가 창업을 해요. 예. 한국하고 일본은 5%. 나머지는 다 뭐 취직하고. 다 이제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죠. 미국은 어느 정도라고요? 미국도 한 중국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은 미국 창업 비율이 높은데 미국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취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식을 나눠줘요. 미국은. 네, 그래서 그 회사들도 그 직원들하고 노후 준비를 같이 하죠. 근데 한국은 주식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일본처럼 그 유일하게 투자 대상이라는 거는 은행 예금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네.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줬고 20만 원도 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10만 원도 넣고 20만 원 넣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요지를 제가 이제 존니 대표님 초청해서 몇 번 들어보니까 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뭐죠? 사교육을 하지 마라는 저 말에 상당히 저항심이 확 들죠. 사교육 안 받으셨어요, 네. 대표님은?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저는. 예. 좌우지간 자수성가 스타일. 일반적인 시청자분들도 저기에 저항심이 확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 월급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그럼요. 근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직업으로 갖고, 예?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내가 꼭 저 기업에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봐야 뭐 50대 되면 뭐 사원용으로 그냥 퇴직하게 되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꼭 직업으로 갖고 그거를 결정이 돼 있으면 네. 나머지는 사교육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네. 예, 다양한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꾸준히 엄마 아빠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잘하면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주다 보면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이 그렇죠. 발견되고 네네. 근데 그 경험은 결국 돈과 연관이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교육은 네. 절대 다양한 경험을 주지 못해요. 사교육을 하면 경험을 예. 하게 한다고요? 그건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죠. 사교육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사교육은 또 다른 사교육은 네. 그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이에요.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요. 똑같이 학원에 가서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얘기 듣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교육이에요. 정말 안 좋습니다. 획일화되고 갇혀 있게 그렇죠. 돼요. 획일화된 교육이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동그랗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네모나게 태어나고 다 개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대학교 졸업할 때 대부분 똑같이 네모나게 돼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 국영수 말고도 사교육 많아요. 뭐 승마, 요리, 그러니까 미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거를 전부 다 돈 있어야 시켜. 아니죠. 그걸 또 돈으로 해야 된다는 네. 그게 사고가 좀 잘못된 건가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떻게? 저한테도 어떤 네. 분이 와갖고 저 주식 투자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학원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요. 어디 가서 배우면 돼요. 어느 학원이 좋아요. 최경영의 경제쇼를 매일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잖아. 아니 그래서 네. 그만큼 우리는 네. 그 누가 나한테 얘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 수동적으로.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렇죠. 거지. 내가 알고 싶으면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관 가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오래 가죠.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투자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은 어차피 학교에서 네. 3시면 다 집에 보내요. 그럼 뭐 하셨어요? 3시 다 스포츠죠. 놀게 하셨어요? 아 운동하고? 그럼요. 스포츠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같은 반 애의 아버지가 농구 코치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갖고 그다음에 그 집에 가서 잠이 들면 우리가 네.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죠 그런 게. 그럼 지금도 잘 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니요 지금은 농구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뭐 네. 저기 잡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비껴가지 못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혼자 집 안에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빠가 존니니까 아니, 나라도 그게,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경험이거든.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경험이고. 네. 그러니까 교육에 자식 교육에 한국 엄마들은 너무 애를 그냥 그 너무 아끼는 건가요? 앞에 쓰려고 그래요 엄마가.
그쵸. 엄마 머릿속에는 성공의 길이 이미 딱 정해져 그렇죠. 있거든. 그래서 고기로 집어넣으려고. 그 내 뒤에서 막 끌어대요. 근데 제대로 된 엄마들은 네. 어떤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뒤에서 막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뒤에서 혹시 애가 빠질까 잘못된 데 빠질까. 아,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뭐가 중요하게 좋아하는 게 여길까, 뭔가 이런 그런 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엄마가 너 판사해, 너는 뭐 검사해, 너는 뭐 의사해. 꿈을 정해주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 엄마가 자기의 트로피를 위해서, 네. 자기의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반, 12시까지 학원에 있잖아요. 그럼 몇 맞아. 시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15시간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공부를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사람의 머리가 3시간 이상 집중 못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공부를 좋아하던 애도 싫어하게 아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교육 방식은 공부는 잘하지만 아는 게 없는 교육이야. 네.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저 말씀을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기업이 바이오. 예. 있는데 그분이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8시간을 보통 우리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네. 8시간을 진짜 정말 집중해서 끊임없이 일만 하면 그 사람 탈진한다. 보통 1시간 정도 일하고 좀 사람이 좀 릴렉스하고 쉬게 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 집중해서 그 생산해내는 그런 연구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거를 일은 8시간, 10시간을 시키는 거야. 그쵸, 그쵸. 보통 직장인들, 좋은 대학 나온 직장인들도 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집중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네, 8시간 이거는 내가 사람은- 월급 받으니까 사람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똑같은 말씀. 바로 사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사교육 학원에 보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 그냥 증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그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바쁘잖아요. 일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일이 밀려서 토요일 날 혼자 회사에 가서 2시간이면 다 끝나요.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왠지 대표는 대표하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아니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이제 결제할 것도 있고 또 이제 고민도 많고 그런데 이제 바쁘니까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끔 혼자 이제 집중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토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일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보면 2시간이면 다 끝나요. 딱 선택과 집중을. 네, 집중이 2시간 집중하면 다 일이 끝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부도 맞습니다. 그렇게 막 엄마 욕심대로 한다 그래서 아이가 능률이 늘어나지도 않고 네.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게 돼 있고 네. 못하는 애들은 공부가 취미가 아니지만 딴 거에 이 재능이 있을 수 재능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찾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사교육 안 시킬게요. 그럼 사교육을 안 시킬 테니까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되는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펀드를 투자하든지. 펀드를 그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를 그럼요. 만들어서 그럼요. 괜찮은 주식을 매달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계속 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오윤혜 씨 입장에서 네. 그렇고 저는 뭐 애들이 좀 커서 아이들에게 이제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이제 유교적 사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야 우리 집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애들이 돈만 알게 되고 돈이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여기 예. 유태인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태인은 네. 그 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라. 네. 대신에 네. 돈을 다스리라고 가르쳐요. 다스리. 대신에 돈을 다스려라.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가 돈을 버는 거는 너 혼자서 쓰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대신에 이 선물을 네가 다스려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죽을 때 다 막 엄청난 돈을 다 기증하고 죽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가보세요. 도서관 뭐 이런 그 이름 같은 거 보면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1억 불, 막 그 1조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요. 그 도서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진짜 예.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돈을 멀리하라는 사람이 있고, 네. 하는 돈을 가까이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써라.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돈을 멀리해라. 아니면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예. 네. 또 심지어 한국에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 최악의 교육이죠. 근데 이 주식에 투자할 때 엄마들이 고민이 사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제가 아이들 몫을 하는 건데 주식 전문가들도 가끔 틀릴 때도 있고 이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게 그렇지. 주식인데 그거를 투자한다는 게 사실 모험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자산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저희 엄마 아빠는 참 힘들었는데 아니 주식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거나 어떤 펀드를 산다는 거는 내가 회사에 지분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우리 애가 지금 10살인데 30살이 됐을 때 이 돈이 크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되죠? 매일 보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쵸, 이게 그쵸. 시간 얼마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뭐죠? 도박장이라는 투기? 거죠. 네.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죠.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네. 이 회사의 매출액이 지금은 1조였는데 10년 지나니까 100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주식 가격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고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죠. 언제 샀다 팔았다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경제가 만약에 일본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막 30년에 건강했던 기업들도 막 일본처럼. 도산하고. 예. 일본하고 좀 틀린 게요. 일본은 30년 전에 엄청난 버블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렇죠. 네, 예. 버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었고 주식 버블이었어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버블 풍선이. 아니, 그러니까 거품이었다는 거지. 거품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 30년 동안 거품이 빠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거품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지금의 현재 주가는 거품이 이 거품이 아니라 완전히 말랐죠. 아 진짜요? 여전히 왜냐면 보세요. 거의 사상 최고가인데. 아니요. 그렇지만 기간으로 보면은 아. 겨우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한국이. 그럴 것 같아요. 2%밖에 안 돼요. 예. 일본도 10%나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한다는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한국 시장은. 예.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거품이 없고 완전히 말라버렸죠.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서 젊은 네. 사람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거는 일종의 마중물이에요. 아. 그게 뭐예요? 마중 마중물이 나왔다고? 뭐냐면 그 마중물? 우물 예. 저기 그 우물에 가서 뭐죠? 펌프하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물을 보여야죠. 그래야지 새로 그렇죠, 프레시한 물을 그렇죠, 먹으려고. 그렇죠. 아. 그 역할을 저는 이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시작했다고 봐요. 오윤혜 씨는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안 할 하죠. 일이 없죠. 그런가요? 그거 왜 하는 거야? 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캐피탈 마켓 우리의
자본시장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어머. 코로나를 통해서 예. 사람들이 경제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대표님을 통해서.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60이 됐을 때, 70이 됐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소비를 투자를 바꾸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내 라이프에서 몇 퍼센트가 부동산에 있어야 되고 몇 퍼센트가 주식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해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기 인생에서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따져보면 중년의 나이에 네. 몇 퍼센트가 주식에 있어야 되고 몇 퍼센트가 부동산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네. 일단 주식 비중이 내 투자 재산 중에서 내 주식 비중이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거예요.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거. 네. 아 100에서 진짜요? 네. 오윤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면 한 7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건데 일하는 걸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아직은 은퇴할 때가 멀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기 하지만 그 변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거 30년 기다릴 용의가 있잖아요. 소득의 70%를 주식에 아니요. 내 투자 자산에. 투자 자산에. 네. 근데 사실 돈이라는 거 내가 70대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사실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죠. 이 돈은 막 액티브하게 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이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걸 관찰해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을 소비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러라고 돈 버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들은 네. 어떤 투자를 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투자. 네, 내가 오늘 굉장히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어. 내가 오늘 굉장히 투자하고 싶은 주식을 발견했어. 그러면서 기쁨을 느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백화점 가서 백화점 카드로 뭘 샀으니까 그걸 기뻐해요. 백을 사거나 이런 걸로. 그럼 계속 쓰고만 있는 빚의 수렁통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쇠약할수록 돈이 많아야죠. 그건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돈을 어떻게 써요? 그때 여행도 못 가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내가 그 소비를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슬픈 게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평생 당신은 은퇴를 못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존니. 아니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그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 뭐 한 월소득이 400만 원이다. 제가 그냥 네. 예상을 해서 네. 400만 원인데 뭐 한 300만 원은 집에서 뭐 이것저것 소비를 했다라고 쳐요. 그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70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서 70만 원은 주식에? 주식에 투자를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주식은 분산 투자가 좋은가요? 괜찮은 분산 기업에 투자해야 되죠. 몰빵 분산 투자. 처음에는 펀드 하는 게 좋아요.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 네, 그게 보면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근데 그 계좌가 있어요. 네. 그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대신에 연금저축 펀드 예, 계좌. 네. 근데 55세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돈이 모으게 되면 또 쇼핑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욕구를 네.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대신에 세금 혜택을 줘요. 아, 네. 연말정산 때? 네. 그리고 55세까지 대신에 기다려야 돼요. 연금 저축 펀드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에 동시에 아니 그게 아니라 거예요?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펀드. 제가 펀드를 여러 군 중에서 골라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예, 골라야죠. 그래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거를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되는 거야? 거죠.
그거는 수수료 같은 거 비싸지 않나요? 싸요. 아, 1년에 아무리 해도 뭐 1%안 넘어요. 1%는 제가 총 투자한 금액이 1%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의 1%. 1% 자산에. 내 자산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1%. 1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10,000원이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거 먼저 채우는 게 좋죠. 1년에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채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이한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보면 그 칠드런 펀드나 주니어 펀드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 아이의 생일날 물건으로 사주지 말고 펀드에 사주는 거고요. 또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걔한테 펀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네. 축복이죠. 그거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 그다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한테 계속 입학식 날이라든가 졸업식 날이라든가 아니면 생일날이라든가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펀드를 사주면 그게 기록에 남잖아요. 뭐 얘가 만약에 11월 5일이 생일이다. 그럼 네. 11월 5일에 할머니가 20만 원 넣어줬고 할아버지가 30만 원 넣어줬고 그게 이제 이 아이가 30살 됐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나 1살 때 사준 게 지금 5천만 원이 됐거나 1억이 됐거나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되죠. 근데 그 돈이 네. 기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가 되고 그게 기업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또 다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게 그래서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유태인 인구가. 근데 미국에 있는 자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유태인이요? 네.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진짜. 그 유전자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 유태인보다 IQ가 훨씬 좋아요. 아, 뭐가 좋다고요? IQ가. IQ요? 네. 아, 진짜요? 훨씬 좋아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 IQ가 훨씬 좋아요. 유태인들의 IQ는요. 평균적으로 내놓으면 유태인이 굉장히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교육이죠. 너무 큰 역할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교육은 유태인의 교육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는 교육이에요. 한국은 다 똑같이 수능 시험 잘 봐라는 교육. 그게 결정적으로 그렇죠. 경쟁력의 차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음악가도 1등이 나오고 또 뭐 노벨상도 다 30명인가 받았고 또 뭐 돈도 최고로 벌고 미국의 그런 은행들 이름 전부 유태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JP 모건 스탠리, 다 유태인이에요? 살로몬 브라더스 다 유태인이에요. 그게 다 유태인이에요. 연준 의장했던 사람들도 예? 유태인들 많고 연준 의장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태인. 다 유태인이에요. 예, 엘렌 그린스펀, 그게- 데이비드 앨런 그렇죠. 예.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예. 돈을 가르쳐줬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교육률은 더 높아요. 네. 근데 그쵸. 우리나라는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결정적인 거죠. 너무 획일화돼요. 그렇죠. 그런 교육은 이제 그만하고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하라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고 돈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돈을 벌어보게 하고 또 돈을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행복한 그다음에 현명한 부자 착한 부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간접 투자 이야기는 좀 해주셨는데 연금저축펀드랄지 뭐 이런 네네네. 것들 그건 반드시 해야 주니어 돼요. 펀드. 만약에 예.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네. 좋은 주식과 좋은 가격 이런 이야기를 이제 최경련 경제쇼에서 많이 네, 해서 맞아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것도 뭐 역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 기업하고 동업하고 싶을까? 네. 내가 사업을 한다면 네, 내가 저 기업을 동업하고 싶을까? 근데 이 동업하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하고 동업할까?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 예.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은 다시 얘기하면 독점력이 있다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든가 예. 아니면 브랜드 네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내가 동업을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동업하기 싫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경쟁자가 수없이 나오는 그 산업. 근데 누구든지 내 물건을 카피하기 쉬운 그런 네, 산업. 네. 네.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그 산업이 얼마큼 성장성이 높을까. 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좋은 예잖아요. 예. 네. 테슬라라는 회사는 1년에 50만 대밖에 안 만들어요, 차를. 근데 1년에 1000만 대 만드는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렇죠. 훨씬 높죠. 예. 네. 예.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거든요.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거죠. 테슬라가 지금 싸다 비싸다는 건 논의를 하고 예. 이제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엄마랑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아요? 대화가 통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3살, 어떤 아이는 5살, 어떤 아이는 10살이겠죠. 근데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애가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하는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지 그래서 그 게임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인지 네. 나빠하는 게임인지. 근데 만약에 그가 잘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 회사의 주인이 되면 되지 않겠을까?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주식을 사야죠.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보지 않고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주식을 10만 원 주고 사면 12만, 그러니까 막 계속 쳐다보는 거죠. 12만 원 되면 팔아야지, 12만 원 되면 팔아야지,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8만 원 되면 막 난리 손절미하고 난리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기다렸을 때 10만 원대도 사고 8만 원대도 사고 12만 원대도 사고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게 100만 원이 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70만 원을 살 텐데 이게 50만 원으로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참.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벗어야 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한 네. 믿음. 자본이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본에 리스크를 진 거잖아요. 주식을 사면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그 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상을 안 주는 거는 은행 예금이겠죠. 내가 리스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를 택하는 거를 즐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 위기가 온 적은 꽤 있어요.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네. 근데 자본주의가 망한 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존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네. 오히려 주식 투자를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박판으로 생각하고 샀다 팔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은 그렇죠. 아닌 거야.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타이밍. 예,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이밍을 맞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80만 원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 근데 그게 100만 원 됐어요. 다시. 네. 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야, 잘 됐다 그러고 팔아요. 근데 그 이제 다시 12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또 후회를 하죠. 아, 이거 괜히 팔았네. 그렇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 없죠. 네. 근데 리스크에 대한 그 예측은 가능해요. 어떻게?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 좋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 네. 우리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가능하죠. 예측이요? 네. 어떻게요? 내가 대처대조표도 있고 그렇죠. 네. 그 회사에 대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매출액이 줄어나고 있는지, 그걸 내가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 때쯤은 이미 주식은 반토막 돼 있더라고요. 이미 다른 사람들 이미 다 팔아야지.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많은 사람들을 또 주식에 또 멀어지게 해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적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 얘기하면 막 얘기해요. 뭐 댓글에 올리잖아요. 뭐 말도 안 돼. 저거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네. 주식에 대한 이해, 예.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까? 그거를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한국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주 월급 자산이 없다. 네, 자산이 없고 월급만 아주 낮은 월급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재산이 5만 원 올라갈 때 예. 부자들은 5억이 늘어나요. 5억 원이 네. 올라가요. 그게 자본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걸 이해한 사람과 나 혼자 노동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의 예. 증가율은 노동의 증가율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자본을 이용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 한 살이라도 빨리 한 사람, 그다음에 영리하게 한 사람, 현명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노후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네. 한 살이라도 빨리 한 사람이 유리한 게 100백이 0살이면 100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0살부터. 네. 그러다가 그쵸. 99 이렇게 쭉쭉쭉. 그러니까 주식에 예. 투자하는 거는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투자한 애는 가난하게 될래야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살부터 투자할까요? 은퇴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오히려 한참 늦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때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투자하는 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거든. 근데 우리는 자기가요, 스스로? 예. 우와. 우리는 한 살 때부터 하자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애 낳으면 50만 원씩 주잖아요. 네. 그거 무조건 애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다 풀리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 네. 다 풀려요. 어떻게 풀리죠? 돈이 많아지면요, 애는 더 낳죠. 또 사교육비 안 하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들어들죠. 그래서 유태인은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쵸, 애를 그쵸. 낳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한국도 영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죠. 노인층 빈곤율 세계 1위고요. 빈부격차 세계 1위고. 빈부격차. 네, 그 다음에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그럼요. 그 다음에 출산율 세계 꼴찌죠. 맞아요. 출산율이. 네, 그게 다 우리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현명해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방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영리하고 아주 도덕성이 높은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엄마들이 할 일이죠. 또 다시 광화문에 가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생기네요. 이번에 꼭 서류를 잘 준비해서 광화문에 가서 네. 제대로 된 주식 계좌를 아이들을 위해서 위한 주식 만들어줘야 계좌.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런 하루라도 네. 빨리 해야 되고요. 그 1시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해야 되고 아빠도 해야 되고. 연금 저축방. 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지나 버린 분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100백이 30은 70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오윤혜 씨와는 달리 70세인 분은 100백이 70이면 30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별로 모아놓은 자산이 없다. 변동성을 이제 걱정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이렇게 막 70이 됐는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주가가 폭락이 오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30년 투자할 사람은 그때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이지만 회복할 그렇죠. 아니 그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70대인 노인은 그거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그쵸, 수가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과도한 소비가 있다 그러면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팔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근데 투자하는 분들이 펀드 투자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단지 수수료 때문이에요? 스스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다리질 못한 것도 있어요. 기다린다는 거. 기다리질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입했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별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에이 괜히 했다 그러고 그 팔아버리는 경우인데 5년은 길다면 길지만 짧은 기간이거든요. 내가 전체적으로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그 20% 벌면 또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뭐라고요? 빨리 팔으라고. 아, 수익이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는 게 대부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기간에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앞으로 20년 후인데, 30년 후인데 지금부터는 그냥 돈 생길 때만 투자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시라면 건강한 기업 5군데 내가 직접 주식으로 그래도 돼요. 근데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요, 펀드가 낫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혜택을 주는데. 세금 혜택. 네. 그것부터 채우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노후 준비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연금 저축 예, 펀드가. 그래서 그러니까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 1년에 그래서 그 규정을 한 거죠. 더 이상은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 채우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1,800만 원. 그다음에 부부면 따로따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그 계좌를 따로따로 만드는 네, 거? 그럼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그 증권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일은 별로 없지만 망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펀드는. 펀드는 우리 같은 경우 자산 운용이잖아요. 근데 그 펀드가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더라도 투자가들은 일원도 손해 볼 필요가 없어요. 5천만 원 이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은행. 이거는 우리는 그런 보험을 안 들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하고 고객의 자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궁금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죠. 네네. 예. 거의 이제 궁금증은 다 해결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고 돈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돈에 대한 철학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 그 노후 준비는 사실 저도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각성할 필요가 있구나. 금방 확 와요, 연애 씨도 뭐. 네? 100 빼기 50 금방 돼. 금방 오지. 세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저도 예. 마찬가지로 20대가 어저께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너무 빠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조 단위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애를 귀한데 네. 그냥 적당히 월급쟁이로 키우지 말고 네. 우리 애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그런 원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게 좋아요. 좋네. 그렇게 예. 해서 결혼- 워런 버핏은 뭐 날 때부터 워런 버핏이었나?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최경영의 53분. 네. 예, 최경영의 경제쇼 네. 플러스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였고요. 네. 그다음에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